수진 씨, 당신은 농촌 출신의 빚더미에서 살던 사람이잖아. 이런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었나요? 그럼 형님은요? 부모님께 빚을 숨기고 이 가족을 속인 건 자격이 있는 행동인가요? 수지는 시댁에서의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가족의 진실을 밝혀냈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 더 단단해진 삶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사진입니다. 올해로 30살이 되었고 인천 근처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항상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힘든 농사일을 하시면서 도제 교육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셨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자라왔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사소한 이유로 부모님과 다투는 것을 보며 저는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곤 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어요. 인천을 벗어나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오니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버텨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해결했어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부모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용기를 내곤 했죠. 그렇게 졸업을 앞두고 한 중소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제 미래가 조금씩 밝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스모였어요. 스모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처음엔 제가 가진 상처와 고민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가 점점 늘어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스모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성실함과 배려심은 누구보다 특별했어요. 저희는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결혼 준비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스모의 가족들은 겉으로는 저를 환영하는 듯 했지만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스모의 형인 지태는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제 고향 이야기를 듣고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농촌에서 왔다고요? 요즘도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웃어넘기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 뒤로도 자태는 사소한 자리에서도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고작 이런 집안에서 며느리를 들이다니 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스모는 이런 상황에서 늘 저를 위로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스모 역시 가족들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성격이라 그의 보호가 제가 겪는 모든 것을 막아주진 못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집은 강남에 있었지만 그 집은 저에게는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끔 스모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그 두려움을 털어놓으면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가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스모의 부모님께 제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관심한 표정과 짧은 한마디였죠. 다 그런 거야? 며느리가 노력하면 다 잘 될 거야.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어요. 스모조차 가족의 기대와 제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저를 깎아내렸어요.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죠. 수진 씨는 참 대단하네요. 이런 집안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노력했을까 싶어요. 그 말에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묵인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삼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면 되겠죠.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깊어졌어요. 이런 삶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하루를 보냈어요. 언젠가는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말이에요. 결혼 후 시댁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많은 도전을 요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강남집으로 들어갔을 때 집안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지만 동시에 이곳이 진정한 내 집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그저 저를 얼른 적응하기 바라는 눈치였고 저의 작은 실수마저도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말들이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뜻은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사람은 형님, 지태였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어디서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어요.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지태는 언제나 제가 만든 요리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수진 씨, 농촌에서는 이렇게 요리하나요? 여기선 좀 다르게 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에 다른 가족들은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제 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스모는 항상 제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조용한 성격 때문에 가족들의 앞에서는 그의 지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면 한숨을 쉬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온전히 닿기엔 부족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시댁에서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모든 집안일을 제가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지태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말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저도 직장이 있어서 바쁠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지태는 비웃으며 직장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잖아요. 집안일은 멈출 수 없으니까요 라고 대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서 인정받으며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시댁에서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다시 그 억압적인 공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끔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제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괜찮다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죠. 수진아,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항상 자랑스럽구나. 너는 분명 잘 해낼 거야.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며느리가 집안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시댁에 적응하는 것도 내 역할이니까 노력 좀 더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이 터질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이곳에서는 제 존재가 마치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누구보다도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꿈꿨던 제가 이제는 매 순간 누군가의 비난과 지적에 흔들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자신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저는 조금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내오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식문을 넘기며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고, 승호는 제 옆에서 밥그릇을 조용히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태는 유독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그거 알아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게 정말 어렵다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참 대단해요.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도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다 하다니. 그 말에 모든 시선이 순간 저를 향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 말을 바로잡거나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밥만 드셨고, 승호는 당황한 듯 잠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한숨을 쉬며 밥을 뜨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지태의 말은 그저 평범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제가 이 가정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것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수치심과 분노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자태는 여전히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빚까지 내면서 공부를 시켰다고 하던데 참 대단하시네요. 수진 씨도 효녀네요. 그 빚은 다 갚으셨나요?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절대 울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떨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속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 가족에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위해 고생하며 빚까지 져가며 제 교육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니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간 승호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알잖아. 혐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의 말에 저는 슬프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저를 위로해주기엔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어요. 승호야,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계속 참아야만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제 말에 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참기만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제 가치를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직장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아 능력을 증명하고 이 가족이 저를 깔보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독립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지태가 제게 한 말과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가 얼마나 무례하고 부당한 사람인지 증명할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태의 비꼬는 말과 시댁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단단해져야 했어요. 회사에서도 저는 고된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희생과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답은 단순히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대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제가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태의 비난에도 꿋꿋하게 저만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에게 조금씩 스스로의 가치를 보여줄 방법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무관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항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요구했지만 그 기대와 요구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며느리는 집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이 중요해요. 스모 씨가 충분히 벌고 있는데 굳이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답답한 마음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증명하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 직업도 제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일이 저 자신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하지만 사태는 바로 저를 비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의미요? 그런 직장에서 얼마를 벌겠다고? 수진 씨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스모 덕에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의 말은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지태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말이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무시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태는 제가 가족들 앞에서 작아지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저를 깎아내리며 제가 시댁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의 직업을 두고 다시 공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수진 씨가 일하는 게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스모가 저를 대신해 나섰습니다. 형, 수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기나 해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는 둘 다 일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하지만 기태는 고개를 돌리며 비아냥 걸렸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하든 알겠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저 본인 욕심에 사는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이 얼마나 무리하고 비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마치 사장이 갇힌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히 스모의 아내, 그리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세상을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모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의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모야, 나는 내 가족이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스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옆에 있어? 우리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아니까?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우연히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원래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지태가 제 이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 듣고는 가만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알아? 수진이는 참 웃겨.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굴잖아. 사실 저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소와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고 그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계속 그렇게 만든 거야?
부모님도 수진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말이야. 그냥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아는 체나 하고 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말하며 친구와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댁에서 겪었던 차가운 태도와 무시가 단순한 오해나 그들의 고지식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태는 의도적으로 제 위치를 낮추고 저를 가족 내에서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화가 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강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태가 말한 것처럼 제가 그저 가만히 참고만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더욱 분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분이 터져나왔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승호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가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기에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스스로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태의 말처럼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대신 제 자신이 누구인지, 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시댁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는 가만히 참고만 있던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태가 다시 저를 향해 비꼬는 말을 하면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단호히 맞섰습니다. 한 번은 그가 다시 가족들 앞에서 제 직업과 노력에 대해 비하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남을 비하하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지만 그게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말을 들은 지태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는 저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저는 회사에서도 제 커리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동료들과 팀워크를 강화하며 제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 자신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시댁의 다른 가족들과도 대화를 시도하며 제 진심을 전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는 제가 얼마나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는지 말씀드렸고 그분들 역시 제 말을 듣고 조금씩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를 잃지 않고 제 가치를 직접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대가 어떤 의도로 저를 깎아내리는 저는 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가진 힘은 바로 제 자신을 믿는 마음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태의 말과 태도는 저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이 제 삶을 좌우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하며 제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자원하여 더 큰 책임을 맡았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며 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동료들과 상사들은 제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프로젝트에서 제가 기획하고 시행한 전략이 큰 성공을 거두며 제 이름이 회사 내부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노력의 결과가 단순히 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댁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댁은 안정적이고 부유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그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태가 관리하고 있던 몇몇 사업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고 그로 인해 시댁의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태는 본인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인 척하며 저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로는 저를 깔보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알아가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지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제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제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태는 여전히 가족들 앞에서 저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저는 시댁에서의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저의 지난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를 통해 독립적인 경제력을 확립하며 시댁의 경제적 문제를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태의 사업 실패는 단순히 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댁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저를 계속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는 시댁 내의 불안정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지태가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의 사업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된 저는 언젠가는 이 진실을 사용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서 열린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간단한 저녁 식사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지태는 저를 향한 비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한번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에 뭐 기여한 게 있긴 한가요? 집안일, 아니면 가족을 위한 시간. 내가 보기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제게 집중시켰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있었고, 스모는 눈에 띄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지태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그의 비난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족의 화목을 해치지 않으려 그의 비난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항상 제가 이 가족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솔직해지는 것 아닐까요? 제 말에 지태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존중이라니, 말은 참 좋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수진 씨가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지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형님 사업의 부채, 부모님께 계속 도움을 요청하신 그 일들 말이에요. 형님은 그걸 얼마나 오래 숨기고 계셨죠?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지태를 바라보았고 스모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태는 얼굴이 굳어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지태가 진행했던 몇 가지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와 그로 인해 부모님께 받은 금전적 도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였습니다. 형님은 항상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형님이야말로 부모님께 정직하지 못하고 가족의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태는 억지로 웃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 그리고 수진 씨가 이런 걸 왜 캐고 다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차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태를 쳐다보셨습니다. 지태야, 이게 다 사실이니? 아버지가 무겁게 물으셨습니다. 지태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저를 억누르던 무언가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들 앞에서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을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태의 거짓말이 드러난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쳐다보며 말하셨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우리가 당신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증명하는 것은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더 이상 웃음소리나 따뜻한 대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태의 거짓말과 부채 문제가 드러난 후 부모님은 그에게 심각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지태를 쏘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니?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사업이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몰랐다. 아버지 역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태야, 너는 항상 내가 우리 집안을 이끌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다르지 않았냐? 이제라도 솔직해지는 게 옳지 않겠니? 지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에 무력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의 비난에 시달렸던 제 자신을 생각하면 통쾌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까지 와야만 가족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점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승호는 그날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로 저를 옹호했습니다. 그동안 늘 조용히 제 편이 되어주던 그가 이번에는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형이 수진이를 무시한 건 잘못된 거예요. 수진이는 항상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이 가족을 위해 노력해왔어요.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형이 그녀를 깎아내릴 자격은 없어요. 승호의 말에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본 건 결혼 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저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저를 존중하고 있다는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승호의 말을 들으며 잠시 고민하시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우리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또 너무 무심했던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드디어 이 가족이 저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서 제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제 자신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에서의 성과를 통해 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둘 때마다 그 소식을 가족들과 공유하며 제가 단순히 승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직장 생활은 점점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도 제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제가 이뤄낸 성과가 단순히 직장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제3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댁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이제 제가 단순히 며느리 기상의 존재임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에는 쑥스러운 듯한 태도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부르셨을 때 저는 잠시 긴장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신을 너무 몰라봤던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싸워왔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역시 어머니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용기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태의 문제를 밝혀주고 우리 가족을 다시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도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 후로 지태마저도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저를 마주보지 못한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무시했던 것도, 가족들 앞에서 부당하게 대했던 것도 모두 내 잘못이에요. 미안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의 사과를 통해 무엇인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인정이나 사과가 없어도 제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분명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그들의 인정이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에서의 변화는 제게 긍정적인 신호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제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제 손에 쥐게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침내 스모와 저는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의 생활이 저를 얼마나 억누르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모도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셨다는 걸 이해합니다. 저 역시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 부부가 우리만의 공간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존중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진실된 대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앞으로 서로를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이 가족에 가져다준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모와 저를 응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집을 떠나는 길에 스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넌 항상 강했고 난 내가 옳다는 걸 믿어.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평가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저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졌습니다.
스모와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으며 커리어를 발전시켰고, 스모는 은행에서의 업무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갔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가끔씩 시댁에서 연락이 올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과의 관계가 이전처럼 억압적이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셨고, 아버지는 스모와 저를 초대해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지태도 한 번은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다시 사과하며 앞으로는 더 나은 형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제가 스스로 제 가치를 증명했고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모와 함께한 삶은 단순히 행복을 찾는 여정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졌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